안녕하십니까. 자, 랩뷰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색 상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래프 플롯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코드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두 개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 0와 플롯 1이 각각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플롯하는 그래프의 플롯 색상을 다음과 같은 색 상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변경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이제 병렬 루프가 운영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위에 이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로서 플롯 1이라고 하는 그 색 상자 컨트롤과 또 플롯 2라고 하는 색 상자 컨트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값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어 있는데요. 코드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그 활성 플롯의 번호와 그 다음에 플롯의 색상 정보 이 두 개를 속성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롯 그 활성 플롯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플롯 제로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롯 제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의 색상을 플롯 1이라고 하는 색상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변경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활성 플롯이 1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플롯 1에 해당하는 것인데 관련된 색상도 플롯 2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래프의 데이터는 이 아래의 병렬 루프에서 100ms 주기로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이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하나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될 때는 빈 문자열로 처음에 초기화를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기기적 동작 특성을 놓을 때 스위치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면은 이 정지 버튼의 값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될 때는 이 거짓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정지 버튼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서 코드가 운영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그래프 플롯 색상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화일 루프를 만들겠습니다.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이용하셔가지고 두 개의 화일 루프를 만들겠고요. 첫 번째 화일 루프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저는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고요. 프론트 패널에서 관련된 컨트롤에 대해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기계적 동작은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로컬 변수를 만들기 위한 거죠. 다음으로는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시겠고요. 정지 버튼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에도 정지하기 위해서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읽기로 변경하셔가지고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은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를 수행할 때는 타이밍 함수의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CPU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 지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ms를 주겠고요. 우선 아래 루프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난수 생성 함수가 있고요. 라벨 하나 보이게 하겠고, 자, 복사하신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클러스터에서 자, 묶기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묶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하나로 묶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값을 간단하게 출력해서 생성해 인디케이터를 하신 다음에 그래프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거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자, 대체해서 프론트 패널에서 대체해서 실버의 그래프의 웨이브폼 차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지만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원소를 인가하셔도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자체 히스토리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히스토리 길이가 미니멈으로 1024개가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 값을 인가를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프론트 패널 UI를 좀 꾸며 볼게요. 우선은 디폴트 색깔은 이렇게 옅은 회색인데,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녹색 활성 버튼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자, 흰색으로 바꾸시겠고, 자, 모든 것을 다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좀 달라지죠. 자, 다음으로는 자, 그래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게 웨이브폼 차트에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 데이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다시 실행을 하실 때는 웨이브폼 차트의 히스토리 버퍼의 데이터를 지워주기 위해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불러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셔가지고 자, 생성에 상수로 하시가지고 자, 빈 데이터를 이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최초 실행될 때마다 이 그래프 차트에는 데이터가 이전 데이터가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한번 수행을 하고 나면은 참값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실행이 될 때는 바로 화일 루프가 정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이랑 속성을 하나 불러오셔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처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는 이 정지 버튼 값을 거짓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화일 루프 두 개가 수행되기 전에 먼저 얘가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줌으로써 실행 순서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정지 버튼이 수행되고 나서 이후에 화일 루프가 수행되기 때문에 두 개의 화일 루프가 바로 정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자, 이 웨이브폼 차트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관련된 거 이렇게 늘리시게 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게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플롯 2를 딱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하시겠고, 그 다음에 자, 라인 스타일, 라인 폭을 굵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롯 제로 같은 경우는 색을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뭐 라인 폭도 굵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색 상자 컨트롤 이용을 해서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를 하신 다음에 하는 방법은 자,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 그래픽 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림 함수가 있고 여기서 색 상자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관련된 것을 자, 컨트롤로 변경하시게 되면은 자, 색 상자 컨트롤이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를 그냥 이름을 1대1로 매칭시켜 줄게요. 자, 이거를 프로퍼티에서 플롯 제로라고 할게요. 그냥 플롯 아니면 이것도 그냥 플롯 제로. 자, 이렇게 하겠고요.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얘는 플롯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자, 높이를 자, 아래쪽 경계를 맞춰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플롯 제로와 플롯 1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하신 다음에 플롯 제로의 값이 변경됐거나 또는 여기서
이벤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벤트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플롯 1의 값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의 케이스에 두 개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컨트롤은 이 안으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프로퍼티 노드에서 여기서 보면은 자, 플롯에서 활성 플롯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냥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 노드는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이렇게 속성을 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성의 상수에서 활성 플롯 제로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활성 플롯 제로에 대해서 저는 플롯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플롯의 색을 제가 이 플롯 제로의 값에 의해서 선언하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드래그해서 늘리신 다음에 이번에도 자, 활성 플롯을 선언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플롯 1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색상을 바꾸겠다 해서 마찬가지로 또 자, 하나 마우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플롯의 색 하신 다음에 플롯 컬러를 플롯 1에 의해서 선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코드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자, 그래프의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활성 플롯과 그 다음에 플롯 색 정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코드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고 현재는 이 색깔로 되어 있는데 플롯 제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색깔을 하면 바로 바뀌죠. 얘는 빨간색.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플롯 색상을 색상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